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 중국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3일 중국 반영 매체 환국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얕본 도박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현재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염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재선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바이러스를 얕보다 결국 감염됐다는 조롱성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나오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환호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고 방호 조치가 부족했다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거나 혹은 중국 명절인 국경절의 선물이다라고 조롱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 따른 미 대선 영향에도 주목했는데요. 관영 중국 신문망의 경우 미국 대선을 겨우 33일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서 선거운동에 큰 변수가 생겼다고 평가했으며 관찰자망은 바이든 후보와의 1차 TV 토론 후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환구시보의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양호하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의 비만인 만큼 낙관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던 분위기가 대다수였던 중국 내 분위기가 갑자기 단 하루 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앞서 코로나19를 얕본 대가를 치렀다며 조롱성 논평을 냈던 후시진의 트윗이 갑자기 삭제되는가 하며 웨이보에서 트럼프 진단 소식에 댓글을 쓸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후시진 트윗의 경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양성 반응 소식에 슬프며 신속히 회복하고 괜찮기를 희망한다는 영문글을 재게시하기까지 했는데요. 후시진은 중국 공산당을 대변해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혀온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러한 사람이 논평을 삭제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을 재게시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의견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보와 인민일보, CCTV 등 주요 SNS와 관영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 관련 소식의 댓글란을 뒤늦게 차단한 건 역시 중국 당국이 네티즌들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성 반응을 막으려는 와중에 3일 미국 CNN 등은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중국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이번 일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4일 홍콩 SCMP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대미 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조해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류에이둥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담당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은 트럼프에겐 희소식이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어느 쪽이든 감염은 트럼프에게 가혹한 중국 때리기 전술을 시작할 명분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중국 해양대 국제관계 전문가인 팡중잉도 이번 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중국에는 나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공격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우려가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집권 공화당 인사들이 중국을 향한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켈리 웨플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우리 대통령에게 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일갈했으며 마크 워커 하원의원은 중국이 이제 우리 선거에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블레어 브렌트 역시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통령을 생물학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미국 내 반응이 격해지자 최근 시 주석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요. 바로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위로 전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 주석의 행보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 당시에도 직접 최전선에 나서서 대중 압박 정책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지도부 차원의 공개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코로나19 책임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피하기 위한 뜻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을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미국 책임론으로 반박해왔죠.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 등 중국과 가까운 많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했지만 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미국과 달리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코로나
코로나19 책임론을 회피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종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 대선 역시 크게 비상에 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쪽은 바로 트럼프 캠프 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재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든 선거운동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 갖기로 했던 미네소타와 플로리다 등 사실상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들의 방문 집회는 이미 취소되었죠. 더군다나 전 세계가 주목했던 바이든 후보와의 1차 토론에 이어 오는 15일에 열리게 되는 2차 토론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선거운동을 고려해볼 때 그 어떤 역대 후보들보다도 본인의 연설과 전략 등 스스로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한 언행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전략은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중 하나는 중국과 미국 경제를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단순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거나 백신이 얼마 후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해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진단 소식이 나오기 하루 전날 저녁 연례만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확산의 끝이 눈에 보이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이 언론에 나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코로나19 확진을 발표해야만 했죠. 결국 미 대선 전국에서 코로나19 이슈를 피하려던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돼버리면서 오히려 코로나19의 이슈는 최대 문제로 부각돼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CNN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진단은 이번 선거에서 그가 피하려 했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상황이 이러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또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 매우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들어서야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3%포인트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에 진행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기록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오히려 3%포인트나 더 벌어진 것이죠. 따라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 후보가 더욱 유리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 바이든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5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 공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 내 제조 및 미국산 구매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앞서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립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닌 동맹국과 함께하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결국 이에 대해 최근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중국에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 성과를 얻기 위해 때로는 중국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일관된 목소리로 중국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바이든 후보가 공개한 제조업 육성 계획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달 민주당 정강정책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과 덤핑, 불공정한 보조금과 무역 반입, 국유기업 남용 행위는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죠. 또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 미칠 노릇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무역 문제에 비해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작년 6월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용소 건설 계획에 대해 옳은 일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고 폭로한 바 있죠.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
경제와 무역이 아닌 분야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인종과 기후 그리고 인권까지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미중 대립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지 않는 분야로까지 미중 분쟁이 더욱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국의 대중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이며 오히려 바이든 당선 땐 미중 대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중국 인민대 시인홍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바이든이 미중 관계에 더 나을 것은 착각이라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던 정책들과 군사대치 위험을 제기하면서 중국에게 더 강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이미 제2의 냉전 싸움이 된 것.